브렌트유가 2022년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00를 돌파했습니다. S&P 500은 1월 고점 대비 5% 이상 밀렸고 나스닥은 1.4% 하락했습니다. 다우는 장중 575포인트가 빠졌거든요. 시장 전체가 공포에 빠진 날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우리가 돈을 번다. 전쟁 중에 시장이 무너지는 와중에 한 말인데요. 이게 허세일까요? 아니면 구조적 사실일까요? 목요일 시장은 이란 전쟁 확전 공포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처음으로 TV에 등장해서 호르무즈 해협 폐쇄를 재확인했는데요. 전 세계 석유 공급의 20%가 이 해협을 통과하거든요. WTI는 8.6% 급등해서 $94.76, 브렌트는 장중에 $101.59를 찍고 $99.25에 마감했습니다. MBC 뉴스는 이걸 석유시장 역사상 가장 큰 공급 차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4분기 유가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고 12개월 경기 침체 확률을 25%로 올렸는데요. 5%포인트 인상입니다. 시장은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크루즈주 로열 캐리비안이 6% 급락했고요. 모기지 금리는 6.11%로 올랐습니다. 10년 국채 수익률은 급등했고 페드 금리 인하 기대는 급격히 후퇴했습니다. 트레이더들은 연내 인하조차 완전히 반영하지 않고 있거든요. 골드만은 첫 인하 시점을 6월에서 9월로 미뤘습니다. 포춘에 따르면 이란 전쟁 비용이 60일간 $65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방부 관계자가 개전 6일간 $11억 3천만 달러가 소모됐다고 의회에 보고했는데요. 하루 $8억 달러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가 $100면 2008년의 악몽이 반복되는 걸까요? 2008년 7월 브렌트는 $147를 찍었습니다. 미국 경제가 무너졌죠. 하지만 당시 미국은 하루 500만 배럴을 생산하는 순수입국이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돈이 빠져나갔거든요.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은 하루 1,300만 배럴 이상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됐습니다. 트럼프가 유가가 오르면 우리가 돈을 번다고 한 건 허세가 아니라 산업구조의 변화인 겁니다. EIA 기준으로 미국은 2019년부터 에너지 순수출국이거든요. 이게 시장이 놓치고 있는 역설인데요. 2008년의 유가 급등은 미국 경제의 사형 선고였지만 2026년에는 에너지 섹터 수익의 폭발입니다. 에너지주들이 유가 급등을 따라잡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에너지 ETF XOMO의 주간 배당이 $0.05에서 $0.19까지 변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가 급등의 고통은 실제합니다. 비료 가격이 치솟으면서 미국 농부들이 봄 파종 개벽을 수정하고 있고요. 크루즈, 항공, 운송업은 직격탄에 맞았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음포가 국채 시장을 흔들고 있죠. 그러나 골드만이 경기 침체 확률을 25%로 올렸다는 건 뒤집으면 75%는 침체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우디 아람코 CEO가 재앙적 결과를 경고했지만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유가 $200 시나리오를 일축했거든요. 이 역설이 틀리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미국 내 정제시설과 수출 인프라가 병목에 걸리는 겁니다. 생산량이 아무리 많아도 내보낼 수 없으면 가격수에는 제한제거든요. 역사를 보면요.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브렌트가 $139까지 갔지만 미국 에너지 기업의 실적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엑손 모빌이 2022년에 $55,700만 달러의 순이익을 냈거든요. 유가가 올라갈수록 미국 시에일 기업의 손익분기점 배럴당 40에서 $50 수준인데요. 이것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그 차이가 그대로 이익이 됩니다. 시장은 2008년의 기억에 빠져서 패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가 바뀌었거든요. 유가가 오를 때 미국이 돈을 잃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문제는 전쟁이 언제 끝나느냐가 아니라 이 오일머니의 방향이 미국 경제에 어디로 흘러가느냐입니다. S&P 500이 11월 이후 최저라는 공포 속에서 에너지 섹터만 조용히 캐치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은 얼마나 오래 무시할 수 있을까요?